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원예시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원예시설만 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많죠. 보험의 목적. 자,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 부대 시설이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 시설 작물이죠. 이렇게 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의 구조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구조체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 설치가 가능한 것, 이것을 부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의 정의가 정확히 먼저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 시설 작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보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보험의 목적 하면 쫙 나와 있습니다. 쫙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다 이런 부대시설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비닐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온실도 있고 한쪽 벽면, 북쪽은 벽을 쌓고 앞면만 이렇게 유리로 하는 완전 유리 온실이 아닌 일부 유리 온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예, 자조화 기본이죠. 자, 기본. 그런데 이제 그 시설 작물은 이 안에 있으니까 보통 피복제와 구조체의 피해에 의해서 시설 작물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하나도 없어도 시베리아 한파 영하 50도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럼 이 안에 있는 시설 작물은 보통 영하 한 10도, 많으면 15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20도 이제 하니까 했는데 50도 오면 온도를 한 15도, 20도에 맞춰놨는데 영하 50도 외부 온도가 그런다면 이거 견디지 못하겠죠. 시설 작물이 많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도 보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왜 그러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작물만 한다면 개수재원부 하계부 하면 끝나는데 작물이 아니라 이 시설물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보상한다는 거예요. 시설물도 보상을 하니까 시설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관한 파트, 시설물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 때문에 바로 얘기가 많이 나오겠다. 이런 것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화재 특약이 있습니다. 화재.
시설물이니까 화재 특약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험기간은 보통 작물일 때는 노지재배라고 그러죠. 이런 시설이 없이 바로 할 것 같으면 노지재배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보통 작물을 심는데, 이 시설에는 채소 같은 경우가 생장일수가 뭐 100일, 120일 그래요. 그러면 바로 100일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그렇죠. 3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배를 몇 번 할 수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설물이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기간은 그렇게 해서 단기간도 적용을 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보험 가입 금액도 그러한 부분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것은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보험 가입 금액을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고요. 다음에 보험료는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장 수준별 위험률, 그 다음에 단기요율. 만약에 1년 이내 거면 단기요율 합니다.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있고, 자,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있어요. 몇 %를 보장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고요. 시설 작물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에 어떻게 하느냐면 단기요율 적용 지수. 왜 그러냐면 뭐 3개월짜리다, 4개월짜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물론 화재보험 대물인상계수도 전부 다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하고 보험가입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한다. 아주 이거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기부담금과 소손해면책금. 자, 6번 보험료 했고요. 7번 보험금. 8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바로 자기부담금과 소손해면책금이 나왔어요. 소손해면책금. 소손해면책금은 바로 10만 원 이하라고 그랬죠. 10만 원 이하. 예, 10만 원 이하일 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자기부담금은 구조체와 피복제가 동시에 일어나겠죠. 구조체가 무너지면 피복제도 같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자기부담금은 30만 원 이상, 다음에 자기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 1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단 몇 %라고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복제로 하면 바로 피복제는
10만 원에서 자부담 30만 원 이하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 한계를 정해놨어요. 10%로. 자, 목적물 손해액의 10%로 자부담을 정해놨습니다. 소손해 면책금은 시설 작물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단기요율입니다. 단기요율이란 바로 미경과 비율 얘기하는 거죠. 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환급할 때,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료 환급 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적용하죠. 자, 9번째 미경과 비율, 여기서는 단기요율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원예시설 이 과목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잠깐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돼요. 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손해액에 대하여 10%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체와 피복제의 동시 사고인데 총 사고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손해액이 구해지면 여기에 10% 하면 50만 원이 자부담되는 겁니다. 구조체와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그랬죠? 자, 구조체와 피복제의 사고가 200만 원 났어요. 200만 원 나면 10% 하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인데 자부담은 얼마 한다고요? 30만 원. 만약에 1000만 원이 났어요. 1200만 원이 났어요. 지금 1번의 케이스, 2번의 케이스, 3번의 케이스로 해보면 10%예요. 10%. 그럼 120만 원이 나왔는데 120만 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 부담하면 된다고요? 100만 원까지만.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건 30만 원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그래서 보험 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나면 170만 원 수령합니다. 1200만 원에서 120만 원 나왔는데 108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빼고 1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피복제 그 얘기도 한번 보면 첫 번째, 자, 피복제 사고가 80만 원 났어요. 그럼 손해액이 80만 원이면 10% 하면 8만 원인데 자부담이 자기 부담금이 8만 원인데 이것은 얼마 부담한다고요? 10만 원을 부담한다. 10만 원 이하일 때는 10만 원 부담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2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 하면 이건 25만 원이니까 그대로 25만 원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복제 사고가 400만 원이 났어요. 손해액이. 그러면 10% 하면
이것은 얼마냐면 40만 원인데 40만 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30만 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피복제만의 사고일 때는 10만 원보다 크고 30만 원보다 적다 이 얘기고, 구조체어 피복제의 경우에는 300만 원보다 크고 100만 원보다 적다는 얘기를 10%씩 이렇게 적용할 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인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수 파트에서는 당연히 전국으로 하겠죠. 시설 작물이니까. 자, 전국을 하고요.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협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입 기준은 여기에서는 뭐로 하죠? 면적으로 합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인수제한 목적물 여러분들이 잘 외워줘야 되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5번. 가입 금액의 복원. 자, 가입 금액의 복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월 1일 날 가입을 하고 1년간 12월 31일까지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게 지금 보험 가입이에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일 땐 단기 계약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시설 작물을 가꾸겠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월 1일에 심고 바로 사고가 1월 25일 날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때 설치를 하고 했는데 받았어요. 보험금을 500만 원에 설치하고 손해액이 500만 원 설치 비용이니까 감가상각가 없으니까 바로 설치했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 제조달가에 500만 원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부담 10% 50만 원 빼고 450만 원 수령했겠죠. 보험금을 450만 원 받았는데 1월 25일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해서 걷어가라고 그러고 다시 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그럼 동일 규모, 동일한 재질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을 다시 가입하지 않고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보험금 450만 원을 수령했을지라도 500만 원이 바로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복원됐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를 또 내는 게 아니라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복원이 돼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태풍이 와서 바람에 피복제가 날아갔어요. 피복제가 날아가서 100만 원 손해가 나서 곱하기 손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 빼고 10만 원이 자부담, 수령을 90만 원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90만 원 받았을지라도
가입 금액이 복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아시겠죠? 보험 기간 내 2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대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복구 완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관련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관련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관련 용어에서 용어의 정리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왔죠. 역시 이 부분 열심히 읽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재미있게 서로 퀴즈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기만 해볼까요? 하우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주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시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외울 때 녹음하는 방법 좋다고 그랬죠. 단동하우스는 그래놓고 잠깐 2초 쉬고 하나의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하우스. 처음에는 그냥 다 읽으시는 게 좋아요. 단동하우스, 하나의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하우스. 다음에 연동하우스, 2개 이상의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하우스. 이렇게 해서 쭉 녹음해가지고 들으면서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하,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외워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가 쭉 해서 한 100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내가 이거 외워야지. 그러면 한 100번 정도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그 뒷말을 하지 않고 하우스 그래 놓고 쉽니다. 속으로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주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시설, 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하나의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하우스, 여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고, 연동하우스 이렇게 녹음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카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쪽에 가입하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